엄마가 날 싫어하나?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네, 아이들에게 자, 시끄러워 그냥 해. 엄마가 시키면 해야지 라고 말하면 아이가 따라올까요? 따라온다면 이유는 한 가지, 무서워서거나 아니면 엄마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요, 아이가 어느 순간 힘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욕구를,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그 욕구를 헤아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수용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것을 이루고 싶은 나는 무조건 엄마 말을 커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숨거나 반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게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설명을 할 시간도 없고 정말 그냥 안 돼! 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을 매일 반복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아이들과 신뢰의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존중해주는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훈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훈육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존중입니다.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훈육이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훈육도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너를 존중해 라는 걸 평상시에 느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인 경청, 소극적인 경청, 그리고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엄마의 뜻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엄마의 마음을 전달하되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셔야 돼요. 아이의 마음을 들어준다는 것은 아이의 뜻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받아주고 행동은 고쳐줘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받아준다 그래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알았어 이거는 마음을 받아주는 것도 행동을 고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네가 지금 더 놀고 싶구나, 이게 마음을 받아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집에 들어가야 돼, 행동은 고쳐주는 겁니다. 친구들과 더 재밌게 놀고 싶은 너 마음은 엄마도 알겠어, 공감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가자 라고 끊어주시는 거에 필요합니다. 거기서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어딘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부모로부터 확실한 선을 배울 때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자율성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 바운더리가 없으면 아이들은 불안합니다. 그냥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대. 이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크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수많은 행동들을 일으키는데요. 왜냐하면 적절한 바운더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돼! 그렇게 해! 라고 항상 말씀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아이를 존중하는 말로 이렇게 대해주시다가 정말 필요할 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정말 좋아해요. 부모님을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그냥 엄마가 있으면 그냥 행복하고 아빠가 있으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준 게 많지 않은데도 말이죠.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냥 엄마에게서 안정감을 느끼고 아빠에게서 안정감을 느끼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엄마가 화를 내. 그런데 무서운 거죠. 이 아이들은 엄마가 화를 낼 때요, 그것을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봤다기보다는 엄마가 날 싫어하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말하면 다른 면으로는 엄마가 나를 위험하게 하네, 내가 지금 위험에 빠졌어, 이렇게 나를 보호해야 돼, 나는 나를 보호해야겠다, 이제까지 엄마가 날 위한 사람이고 나는 엄마에게 100% 내 마음을 열어서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엄마가 나를 위험하게 하네, 근데 엄마는 날 싫어하나 봐, 이런 부정적인 이 메시지가 엄마의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반응들, 특히 그런 헐크만 현상들로 인해서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리지만 그런 것들이 무의식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심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엄마 하면서 막 달려가다가도 이제 엄마가 막 화를 내는 빈도수가 잦아지고 엄마가 소리 지르는 빈도수가 잦아질수록 아이들이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죠. 그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조금 더 크면, 그래서 한 3, 4학년 이렇게 이제 말도 좀 잘하고 자기 의지가 분명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엄마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은 말만 하고 엄마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죠. 그래서 엄마를 향해서 비밀도 많이 생기고 엄마를 향해서 숨습니다. 이건 또 한 가지 모습이고요. 또 다른 모습들은 엄마가 말만 하면 폭발하는 아이들로 바뀌기도 해요. 왜냐하면 날 보호하기 위해서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계속 당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엄마를 향해서 폭발하거나 나도 모르게 엄마와 거리를 두거나, 엄마는 위험한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어떤 엄마도 어떤 아빠도 아이들을 향해서 거리를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정서가 힘듦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그런 메시지가 가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안에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양육 스킬입니다. 이제 스탑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의 모습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내가 언제 화가 나는지, 내가 언제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는지, 그리고 내가 언제 아이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지, 내가 언제 아이가 못마땅한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모습을 인식하셔야 될 때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럴까? 이거를 좀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항상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건강이 지금 체력이 다운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침에 남편이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지금 기분이 이미 나빠.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확 했구나. 아니면 지금 우리 시댁 상황이 안 좋아. 라는 어떤 삶의 또 스트레스. 엄마로서 가지고 있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아이에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엄마가 차분히 앉아서 내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기만 해도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다음에는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러면 아이에게 이렇게 버럭하고 이렇게 막 쏟아내던 그런 것들이 횟수가 줄고 범위도 줄겠죠. 그렇게 덜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하시라고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뒤에는 그것을 도와서 아이와 건강한 관계로 아이에게 신뢰를 주고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고 아이를 이끌어줄 수 있는 초대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가 나에게 와도 안전해. 너 위험하지 않아. 내가 널 위험하게 하지 않아. 라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조금씩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문제. 이 문제는 지금 이 시대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대학들도 그 입시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지금 아이비리그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 이런 아이비리그뿐만 아니라 많은 명문 대학들이 밖으로 공개적으로 내놓지 못하는 고민이 무엇이냐면 학생들의 정서적인 아픔입니다. 왜 이렇게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은지,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증에 빠져서 약이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대학들이 지금 손을 못 쓰고 있어요. 왜 하버드에 갔는데 왜 자살을 하는 거죠? 남들은 가지도 못하는 하버드에 갔고 평생 1등만 하다가 하버드에 갔는데 왜 그렇게 멋진 친구들이 왜 자살을 그렇게 할까요? 정서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죠. 마음이 아프다는데 어떡해요? 세상에 누구도 그 마음이 아픈 것에서 아이를 꺼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됐을까요? 어려서부터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은 놓치시지 말기 바랍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학문의 성취, 정말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유명해져서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를 푸시하고 동일시를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눈치를 못 채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아이를 잃게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미국의 대학들도 알고 있는 이런 추세를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의 마음에 집중을 해주시고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자기만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